자, 반갑습니다. 트래블컷의 레알블라슨입니다. 오늘 영상을 켠 이유는 어제 저희가 가져온 텐트들 간단하게 실제 사용한 후에 리뷰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오늘 리뷰할 텐트는 힐레베르그사의 난로 3GT입니다. 자, 전에 저희가 캐론 리뷰하던 영상에 보면 제가 간단하게 캐론의 역사 그리고 뭐 힐레베르그의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었는데 오늘 조금 이어서 설명드리자면 힐레베르그 보 아저씨께서 캐론을 먼저 만들었고 그 이후에 좀 더 가벼운 텐트를 만들어 보고자 해서 텐트를 한 폴 하나를 줄인 상태로 만든 것이 바로 나마츠죠. 그 나마츠에서 좀 더 무게를 줄일 수 없을까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난로입니다. 이제 무게를 줄이는 방법은 원단을 더 가볍게 만들고 부자재를 더 가볍게 만드는 방법으로 해서 난로를 처음에 제작을 했는데, 지금은 앞쪽과 뒤쪽이 높이가 다르죠. 비대칭이죠. 처음에 제작됐던 난로는 모든 폴 길이가 동일한 지금 현재 나마츠와 동일한 구조의 텐트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2000년도에 들어서 개량된 버전이 지금 현재의 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너 텐트의 머리 쪽은 폴대의 높이가 높고, 그리고 이제 발 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전실 쪽으로 갈수록 폴의 길이가 짧아져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운데가 높게 솟아있는 형태의 텐트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최초의 난로는 1987년도에 제일 먼저 개발이 되었고, 그 이제 개량을 거쳐서 현재의 모습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약 2002년도쯤에 현재의 모습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난로의 개발 배경을 보면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나마츠의 경량 버전이기도 하지만 힐레베르그사의 홈페이지에서 설명을 읽어보면 가볍게 떠나는 올 시즌 텐트라고 용도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난로 3GT 같은 경우에는 3인용으로 출시되었지만 힐레베르그에서도 권장하기를 두 사람이 넓게 쓰는 용도로 더 적합하다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저희가 난로 3GT에서 남자 2명이서 잠을 잤었는데 남자 2명이 자기에 딱 적당한 크기를 보여줬습니다. 자, 난로 3GT의 구성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원래 그 난로 3GT가 들어있는 힐레베르그 정품 케이스를 안 챙겨왔어요. 보통 평소에는 팩커블 디팩을 이용을 해서 텐트를 패킹하고 이 상태로 배낭에 보통 집어넣습니다. 순정 파우치는 자루 형태로 굉장히 길게 생겼죠. 그래서 배낭에 넣으려면 결국 이제 구겨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배낭에 넣기 적합한 굉장히 가벼운 이제 디팩을 사용해서 텐트 패킹합니다. 텐트 스킨이 여기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폴 파우치 내부에는 동일한 길이의 두 개의 폴대와 길이가 다른 하나의 폴대가 해서 총 3개의 폴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케이스 내부에는 리페어 폴이 이제 포함되어 있게 됩니다. 꺼내보면 모든 힐레베르그에는 이렇게 리페어 폴과 폴 한 마디와 폴이 부러졌을 때 그 사이 삽입할 수 있는 파이프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팩 파우치인데, 팩은 총 20개의 V팩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DAC사의 V팩이고, 근데 20개의 팩 파우치만 해도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잘 이거 안 들고 다니고 다른 팩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설치 방법은 저희가 기존에 리뷰했던 힐레베르그사의 터널 텐트들과 동일한 원리를 가집니다. 먼저 바람을 부는 방향에 등져서 전실이든 후실이든 일단 팩을 하나를 먼저 고정해 줍니다. 바람이 날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고정해 준 다음에 폴대를 조립하시면 됩니다. 일단 폴을 조립하셔서 폴리 슬리브에 있는 색깔에 맞춰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난로의 경우에는 폴이 3개가 들어가는데 두 개는 동일한 길이와 두께를 가지고 하나는 길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머리 쪽이 더 높기 때문에 가운데 폴은 더 길이가 길고 빨간색 띠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 박아두었던 팩에 반대 방향으로 가셔서 텐트 스킨을 쭉 접어 당기신 다음에 팩을 2개 더 고정해 주시면 일단 텐트가 서게 됩니다. 전실과 후실 모두에 달려있는 벤틸레이션에 달려있는 가이라인을 또 팩을 박아 주셔야 됩니다. 후면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없지만 전면의 경우에는 벤틸레이션에 있는 팩을 박지 않으시면 벤틸레이션이 조금 쭈글쭈글하게 보기 싫을 수 있으니까 벤틸레이션 팩을 박아 주시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부는
강도라든지 날씨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마련되어 있는 가이드라인들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소의 팩다운의 개수는 한 6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바람이 불어오는 강도라든지 날씨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마련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은 팩다운 해주시면 설치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설치 마치고 이제 디테일도 살펴볼 건데, 먼저 제일 외부에 보이는 스킨의 명칭은 컬른 1200 원단입니다. 그리고 폴은 DH사의 9mm짜리 폴을 사용합니다. 무게는 최소 무게의 경우에는 2.6kg, 그리고 패킹 무게, 모든 부자재를 포함한 패킹 무게는 약 3.1kg 정도 됩니다. 이제 그라운드 시트를 포함하게 되면은 거의 4kg에 가까운 무게가 되긴 합니다. 텐트 전체의 길이는 약 4m입니다. 그래서 이너의 길이가 2m 20cm, 그리고 전실의 길이가 1m 80cm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높이는 이너의 기준에서 가장 높은 높이는 105cm 정도 되고, 뒤쪽 같은 경우는 한 85cm 정도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난로의 경우에는 가운데 부분이 높게 솟아있는 형태를 가지고, 그래서 머리 공간이 높습니다. 실내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내부 공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번 캐론 같은 경우는 문이 이렇게 따져 있었죠, 문의 모양대로 지퍼가. 근데 난로 같은 경우는 이 봉제선 쪽에 그냥 문에 지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보면은 이게 상단부까지 문이 이렇게 개방이 됩니다. 자, 제가 힐레베르그 텐트를 여러 가지 사용하면서 항상 좀 감탄하고 정말 좋다고 장점을 느끼는 부분은 극지 환경, 이제 원정 환경에서 사용하기에도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게 고민했던 흔적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일례로 이런 고무줄로 해서 문을 고정할 때도 장갑을 끼고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일부 제품들 같은 경우는 뭐 작은 고리에다가 조인끈 같은 거를 삽입해서 고정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 사실 장갑을 끼고 하기에 굉장히 미세한 작업을 해야 돼서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지금 힐레베르그 제품의 경우에는 장갑을 끼더라도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고무줄을 당겨서 이게 커다란 고리에다가 그냥 이렇게 끼워주기만 하면은 손쉽게 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문이 열리게 되면은 이쪽에서 봤을 때 약간 이너 내부를 침범하는 공간이 있어서, 만약 비가 오는 경우에는 문을 이렇게 활짝 열게 되면은 비가 내부로 약간 들이칠 수 있는 단점들이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전실의 문은 양쪽 지퍼이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지퍼를 열게 되면은 외부의 눈이 안으로 쏟아질 수가 있어서 위로부터 열어서 출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좀 기어서 나와야 되겠지만 위로도 출입을 할 수가 있는 구조를 가집니다. 앞쪽 전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벤틸레이션이 존재를 합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 벤틸레이션은 아니고 단일 스킨이긴 한데, 아래쪽 부분은 솔리드 스킨이고 위쪽 부분은 모노필라로 되어 있는 메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닫아 놓더라도 뭐 공기가 통하긴 하지만 경험상 결로를 완전히 차단할 만큼 공기가 통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 벤틸을 다 열어놓고 주무셔도 내부의 결로는 동계에는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난로의 경우에는 후면도 벤틸레이션이 마련되어 있는데, 후면 벤틸은 상단에 위치한 게 아니라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닫아둘 수 있고, 열게 되면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걸어주시면 손쉽게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외부의 공기가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텐트 내부를 거쳐서 전면 벤틸로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지만, 뭐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에서야 공기가 잘 통하겠지만 바람이 안 부는, 공기가 멈춰있는 상태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벤틸레이션 아닙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난로 3GT의 경우에는 주 출입문도 있지만 전실문을 완전 개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면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일단 3단계에 구분돼서 문을 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단순하게 첫 번째 문을 열어서 고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좁아서 뭐 출입문으로 사용해 사실 불편할 수도 있지만, 주 출입구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이 문을 통해서 이 부분으로 출입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팩을 빼야 되는데, 전면의 팩을 하나를 제거를 합니다. 고리를 제거를 해야 돼요. 맞아라. 고리를 제거하게 되면은 좀 더 크게 열어둘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팩을 하나 더 제거하게 되면 자, 이렇게 전실문을 이제 완전히 개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면에 있는 가이드라인 두 개를 필수로 박아야 되는 점, 그리고 도어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웨빙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설치 시에 필요한 전면 두 개의 팩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열어두게 되면은 굉장히 개방감 있게 됩니다. 전시 공간의 경우에는 길이가 180cm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완전 앞쪽은 이 각이 심하게 져있기 때문에 짐을 간단히 보관하는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고,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고, 문에 연결되어 있는 요 칸 정도는 사람이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난로 3GT의 그라운드 시트 같은 경우는 전시 공간 전체를 커버하기 때문에 여기서 앉아서 충분히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너의 문은 완전히 개방이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개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 이 솔리드를 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메쉬가 나옵니다. 꼼꼼하게도 이렇게 솔리드 문도 고정할 수 있는 고리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말아서 고무줄을 이용해서 걸어주시면 메쉬로만 된 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솔리드의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고정할 수가 있고, 전체 문을 고정하고 싶으실 때는 다시 솔리드를 닫으시고 이렇게 열으셔서 말아서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역시 고리를 이용하시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접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너 텐트에 들어와서 이제 실내를 보면 일단 이너 텐트의 머리 쪽에는 두 개의 포켓이 존재합니다. 양쪽에. 그래서 각각의 짐을 간단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고, 상단에는 힐레베르그 터널 텐트에 모두 마련되어 있는 이 가이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서 간단한 짐을 걸거나 랜턴을 거는데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역시 벤틸레이션이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열어놓은 상태인데 닫게 되면 벤틸레이션을 완전히 열 수는 없고, 이제 솔리드 부분을 열게 되면은 메쉬로 막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미세하게나마 잘 통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너의 폭은 머리 쪽은 160cm, 그리고 발 쪽은 140cm로 지금 저희가 네오의 올 시즌 라지 사이즈 매트 하나와 엑스패드 다운 매트 미디움 사이즈 매트를 이제 두 개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 두 개의 매트를 바짝 붙여서 놔볼게요. 바짝 붙여서 넣게 되면 지금 이 가운데 공간이 한 30-40cm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만약 55 놓게 되면은 이제 세 개가 겨우 깔리겠지만, 머리 쪽에 지금 라지 사이즈 매트가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세 사람 매트는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발 쪽을 보시면은 거의 공간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각형 매트 3개는 무리이고, 머미형 매트 3개는 겨우 들어가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트 아래에 앉게 되면 머리 공간이 이 정도 남습니다. 물론 이제 완전 가운데 여기니까 땡겨 앉으면 이렇게 머리 위에 공간이 남게 되고, 매트 위에서 앉게 된다 하면은 이렇게 앉을 수는 있습니다. 그 전실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실 두 분이서 오셔가지고 쉘터 없이 그냥 전실에서 간단한 식사 준비를 하시고 짐 보관하시고 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사이즈입니다. 일단 세 사람이 누우면 질 것 같아요. 어떻게 바짝바짝 붙어 누우면 미라처럼 누우면 되는데, 머리 공간은 어깨 공간과 머리 공간 여유가 있지만 딱 불편한 점이 이 발 공간입니다. 지금 제가 발을 뻗고 있는데 발 공간이 높이가 굉장히 여기 낮기 때문에 발이 그대로 벽에 닿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침낭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이 정도 닿으면, 침낭을 사용하면은 이 부분에 분명히 결로가 고여서 침낭을 다 젖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넉넉하게 두 명이 쓰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난로 설치한 것과 이너 그리고 외부까지 모두 잘 살펴봤습니다. 힐레베르그 텐트 중에 만약에 내가 난로를 가겠다라고 생각할 때 고민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를 가지는 또 하나의 텐트가 있죠. 힐레베르그에 심지어 더 가볍게 나온 텐트, 바로 안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로와 안양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저 또한 난로와 안양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어떤 게 더 괜찮을까, 더 적합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들 하실 건데, 그래서 오늘 제가 난로를 살펴봤고, 지난 시간에 전에 한번 안양에 대해서 리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편의 영상을 다 보셔도 좋지만 제가 더 편하게 비교하실 수 있도록 오늘 바로 안양도 준비했습니다.
물론 난로 3GT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안양 3GT도 사야 되지만 똑같은 걸 두 개 또 살 필요 없으니까 안양 2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사용하기에 과연 안양 2도 적합한가도 조금 같이 비교를 하면서 각각 난로와의 차이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난로와 안양의 가장 큰 차이는 무게죠. 거의 무게 차이가 2배까지는 아니지만 한 1.5배 이상 납니다. 무게를 제외한 이제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난로의 경우에는 스킨이 바닥면까지 이렇게 바짝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기가 이 밑으로 통과하기는 힘들고 전실과 후실에 마련되어 있는 벤틸레이션을 통해서만 공기가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안양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바짝 내린 건데 바짝 내려도 이렇게 붕 뜹니다. 후면 같은 잘 티가 안 나지만 측면으로 오시게 되면은 완전 티가 나죠. 폴컵이 있는 부분은 바닥에 맞닿아 있지만 가운데 부분은 붕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치 형태로 붕지에 떠 있어서 공기가 이 밑으로 순환을 하게 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자, 난로의 이너 도어 같은 경우는 솔리드 상태의 도어도 함께 있고 메쉬 상태의 지퍼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솔리드 도어를 사용할지 메쉬 도어를 사용할지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죠. 그런데 안양의 경우에는 한 겹입니다. 모노필라 원단 한 겹으로 제작된 이너 도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노필라 원단의 이너 도어 같은 경우는 추운 환경의 동계에서는 찬바람도 같이 통과하니까 좀 이너 내부의 보온 상태를 유지하는 데는 약간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또 하나의 차이는 레드 라벨과 옐로 라벨의 차이인데 가이라인의 두께가 다릅니다. 이쪽 편의 경우에는 레드 라벨에 속하는 난로 3GT의 가이라인이고 이쪽은 옐로 라벨에 속하는 안양의 가이라인입니다. 눈으로 봐도 확연한 두께 차이가 보이죠. 이 사소한 거긴 한데 웨빙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팩을 박는 웨빙의 형태가 난로 3GT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링이 있는 부분을 웨빙이 통과해서 여기 당겼을 때 이 끈의 길이가 조절되는데, 근데 안양의 경우에는 고리에 웨빙이 고정되어 있고 이 끈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왜 차이를 뒀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3GT와 2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힘들지만 2를 가져온 김에 그리고 매트를 불어놓은 김에 한번 이너 크기를 비교해 볼까 합니다. 아까 3GT 경우에는 올 시즌 라지 사이즈 매트와 엑스패드 미디움 사이즈 매트 두 개를 넣었을 때 가운데에 한 30cm, 40cm 정도 공간이 남았습니다. 근데 안양2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딱 맞게 들어가요, 두 개의 매트가. 그래서 실제 안에 앉아보면 내부의 높이는 거의 난로와 동일합니다. 안양의 경우에도 두 사람이 쓰기에도 크게 부족하지 않는 공간을 보여줘요. 전실 공간도 GT 모델보다 훨씬 작지만 2의 모델에도 경우에도 충분히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근데 괜찮다, 이 구조도. 근데 이게 너무 데인다. 너무 너무 데이는 느낌인데. 이쪽 더 당겨. 이쪽 넓다. 야, 이 남녀 여자 둘이 쓰기는 진짜 최적의 텐트네. 맞지? 자, 오늘 멀리 강원도까지 와서 난로의 리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가져왔던 이제 안양도 가져왔기 때문에 안양과 난로의 간단한 비교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난로를 동계에 계속 사용하면서 이제 몇 가지 느꼈던 점들이 있는데 일단 크기와 설치 방법, 소재와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뭐 힐레베르그에 사용되는 컬럼 원단이 튼튼한 점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선월 텐트의 설치 방법이 뭐 크게 어렵지 않고 쉽다는 점도 역시나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난로를 실제 사용해 봤을 때 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결로가 좀 심한 편입니다. 텐트 안에서 눈이 왔습니다. 결로 때문에 하얀 눈꽃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플라이에는 물론 물이 맺혀서 얼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이너 내부에도 이 입에서 나오는 수증기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이너의 벽면에 붙어서 얼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계에 쓰기에는 물론 설치도 좋고 바람에도 강하고 다 좋지만 역시 결로 문제는 힐레베르그의 난로에서도 역시 피해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안양과 같이 사용해 보면서 난로에 이제 비교했을 때 느낀 점은 소재에서 주는 안정감은 난로 쪽이 훨씬 더 강합니다. 물론 이제 난로 3 GT와 안양 2를 들고 왔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뭐 공간에 대한 비교를 직접 해볼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바는 난로보다는 안양이 조금 더 공간이 넓게 느껴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난로는 그 발 쪽에 각이 굉장히 예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침낭의 풋박스가 무조건 이너에 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침낭 발 부분이 젖는 문제도 약간 난로에서는 발생을 합니다. 근데 안양은 이너의 각도가 안양 측이 좀 더 완만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양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방이 다 플라이가 떠 있기 때문에 난로보다는 훨씬 더 공기 순환이 더 잘 될 것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난로는 전실 부분에 있는 큰 벤틸레이션과 후면 부분에 있는 작은 벤틸레이션, 하단부에 있는 작은 벤틸레이션에 의존해서 모든 내부에 있는 결로들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어제 저희가 이제 묵었던 이곳에서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난로의 강한 뭐 구조적인 강한 특성 그리고 뭐 소재의 강한 특성은 뭐 비교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멀리 강원도까지 와서 실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눈밭에서 직접 리뷰를 했는데 보시는 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리뷰를 마쳤고 다음번에도 더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도록 더 좋은 제품의 리뷰와 그리고 더 좋은 장소의 여행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트래블컷의 레아블라스미였습니다.